그래서 잘 쉬셨습니까? 이제 봄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좀 화사한 밖에 여유를 좀 즐겨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화사한 장미를 통해서 여러분 기분을 좀 업시켜 드리려고 좀 집중을 좀 시켜 드렸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깊은 곳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이 하나씩 머릿속에 인지가 되도록 또 이제 또 다른 발걸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앞에는 오행의 특성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오행을 분류하는데 우주적인 것과 그 다음에 소우주적인 것, 그러니까 대우주 자연계라고 하면 소우주는 우리 인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오행에 대한 분류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계에서 바라본 자연계로 분류한 오행에 분류하면 이렇게 5개의 맛과 5개의 색, 그 다음에 5개의 기화작용, 그 다음에 5개의 기, 그 다음에 5개의 방향, 그 다음 5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절로 얘기했을 때 5개의 어떤 계절은 어디에 분류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오행 속에 들어가는 이 분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행하면은 뭐라 그랬죠? 목, 화, 토, 금, 수. 이건 이제 머릿속에 잘 외워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목의 맛은 첫 번째 신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맛을 5개로 나눌 때 목의 맛이 무엇이냐 하면 신맛. 그래서 여러분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는 목의 기운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신맛이 당긴다? 자, 목의 기운에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목에 해당하는 장부가 기억이 나셔야 되죠. 바로 이제 뒤에 장부를 또 얘기하겠지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간하고 담이에요. 그래서 간과 담의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신맛이 땡겨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신 초기에 입덧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간은 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아이한테 모든 것을 주다 보니까 엄마가 부족해요. 그래서 당기는 입맛이 신맛이다. 입덧을 할 때 신맛을 주면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행적인 맛에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땡기는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의 맛은 쓴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맛을 먹어줄 때는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굉장히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왜 심장이 왜 이렇게 허약한 사람 심장이 뛰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뭐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쓴맛은, 예전에는 쓴맛이 뾰족하게 뭔가를 찾지 못할 때는 나무를 태워서 또는 종이를 태워서 태운 재를 물에 타가지고 먹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쓴맛이 우리 쉽게 사서 먹거나 집에는 뭐 당연히 있는 게 있죠. 뭘까요? 네, 커피예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음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장, 화의 기운이 너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만약에 갱년기를 넘어서면서 50대 보통 우리 전후에 갱년기가 오는데, 그때 여성의 몸에서는 이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축에 속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마 냉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맛은 쓴맛이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토의 맛은 단맛이에요. 달달한 맛. 그래서 위장과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토의 장부인데, 여러분이 배고플 때 무엇을 먹으면 조금 허기가 가시죠? 초콜릿, 사탕 이런 게 단맛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비와 위의 기운이 조금은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 그래서 단맛은 토의 기운에 보탬을 주는 맛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금의 맛은 매운맛이에요. 금은 폐와 대장이라고 하는 장부로 나눠지는데,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여러분이 폐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정상적인 기운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감기, 우리 그 한자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로서
기라고 표현한다면 뭐예요? 폐의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보통 콩나물국을 끓여서 거기에 고춧가루 팍팍 많이 넣어서 먹거나 어떤 분은 소주에다가 뭐 고춧가루를 타서 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속설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비유를 해드린다면 매운맛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는 거죠. 땡긴다는 맛. 그래서 이 금의 맛은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라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 수의 맛은 짠맛이에요. 수는 여러분이 바다를 제가 연상시키도록 늘 말씀을 했었는데 바다의 물을 먹어보신 분 없으시죠? 없을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수영하다 보면 약간 좀 짭조름한 느낌은 있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수의 맛이 짠맛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과 방광으로 나눠지는데 신장은 우리 몸의 정을 관리하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잉태돼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정이 형성되는 시간이고 엄마 뱃속으로 나와서도 후천의 정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을 올려주는 데는 바로 짠맛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엄마가 아이를 바깥으로 내놓는 그 출산의 시기에 먹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출산과 더불어서 한 달 정도는 미역국을 상시 복용을 시키는 게 바로 미역의 짠맛. 거기에 소금과 간장을 듬뿍 넣어서가 아니라 미역 자체의 짠맛이 우리 신장 기운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목화토금수에서 주된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조화로움을 잘 갖고 가시면 음식으로서도 나의 병을 또 고객의 모자란 것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방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유의 색동저고리라든지 저 산사, 절 같은 데 가면 우리 기아 밑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려놓은 글씨는 단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 다 오방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파란색 또는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이 목의 색깔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목의 기운의 그 씨앗이 땅을 딱 뚫고 바깥으로 나오면 초록색의 새싹을 연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의 대표적인 색상은 청색이나 녹색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화의 색상은 빨간색이에요. 불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은 빨간색이다. 그 다음에 토의 색깔은 황토.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면 노란색, 또 황색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정말 하얗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의 대표적인 색깔은 하얀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비교할 때 감기 기운이 심할 때 많이 먹는 도라지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의 기운에 대장의 기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다. 색깔로도 우리가 음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비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는 이제 짠맛을 얘기했다면 색깔론으로 얘기하면 검푸른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의 특징상 정을 관리하고 정의 기운이 뚝 떨어지면 노화가 생긴다. 노화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이 하얘져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싫어서 우리가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머리카락은 수의 색깔론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미장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테라피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게 바로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은 콩을 많이 드셔도 머리카락을 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화되는 것을 보면 목의 기운은 생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씨앗이 땅 속에서 뚫고 나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기화는 날생자, 태어나 오른다 이런 표현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화의 기운은 점점 성장을 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풀이 우성한 뭐 잡초가 무성한 이런 계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는 기가 쑥쑥 자란다. 그래서 긴 장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토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변화되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델화자라고 하는 변화의 특성으로 토에 이제 우리가 분류했었고, 금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수확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걷어들인다, 가둔다, 뭐 이런 표현이 돼서 이 거둔다의 의미는 금의 계절, 가을로 연상을 하시면 기의 변화는 이렇게 걷어들인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수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겨울에는 우리가 활동이 많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곡식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의 계절은 겨울이라는 것을 연상하시면 수의 기운은 저장으로 이제 우리가 기나긴 동면으로 갈 때 필요로 하는 저장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의 변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개의 기라고 해서 기운이 어떻게 나타나냐? 목은 바람과 같이 난다. 바람풍에 해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화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서, 덥다라고 표현을 해줬고, 토에 해당의 경우에는 음양의 만남, 그래서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거기서 습이 생기죠.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고,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듯이 토는 음양이 만나서 중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습이 생긴다, 축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의 특징이. 그 다음에 금의 경우에는 마르다, 마름, 건조 이런 표현이 돼서 그 금의 계절인 가을로 가면 굉장히 건조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의 경우에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춥다, 차다. 그래서 5개의 기를 얘기할 때는 차가움의 기 특성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다가 플러스 중간. 그래서 오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원형에다가 동, 서, 남, 북. 우리 방위 표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방향이고, 요때는 이제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봄이 지나서 우리가 여름으로 가고, 여름으로 지나서 가을로 가고, 가을 지나서 겨울로 가는데, 바로 이 화의 계절은 뜨거움의 계절이죠. 여름이다. 그러면 방향은 따뜻한 남쪽 나라다. 그래서 남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는 남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해당하는 금은 우리가 서쪽으로 얘기합니다. 바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어가는 방향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또 동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면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통일을 시켜준다면, 금의 특성은 방향으로는 서쪽으로 얘기합니다. 지는 쪽. 겨울로 가기 그 직전에. 자,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하는 수의 그 방향은 차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을 하세요. 그러면 남이 차가울까 북이 차가울까? 당연히 북쪽하면 춥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는 방향은 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중화, 중간의 계절로 얘기하는 토는 바로 중앙토. 그래서 중화의 개념으로는 항상 중간에 위치하는 토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목화, 토금수가 운행이 되는 흐름으로 해서 방향과 계절을 측정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억을 해나간다면 이 목, 화, 토, 금수에서 대표적으로
단과 간이라고 하는 것이 목의 장부였고,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장부는 심장과 소장이었고, 토에 해당하는 장부는 바로 이 가운데 비와 위라고 하는 거. 비장은 정확하게 하면 이자와 지라를 합쳐서 비장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소화, 음식물을 저장시켜주는 부분에서 위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것은 폐와 대장이다. 그래서 금의 장부는 호흡에 관여해주고 배설에 관여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의 기운으로 가는 신장과 방광도 배설기관을 얘기해서 신장과 방광을 얘기하지만 플러스 우리가 생식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목화토금수에서 우리가 체크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목의 맛은 무슨 맛? 신맛. 그 다음에 화의 맛은 쓴맛. 그 다음 토의 맛은 그쵸, 단맛. 금의 맛은 매운맛.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의 맛은 짠맛이에요. 자, 제가 짠맛이며 신맛 각각의 특징을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면 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심장의 기운이 모자랄 때는 쓴맛을 먹어서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하지만 신맛을 먹어서 보탬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쓴맛을 먹음으로써 그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 쓴박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면 그 쓴박이 자체의 특성, 초록색의 잎은 간의 기운에도 도움이 되지만 씁쓸하면 그 맛이 또 하나 화의 기운에 도움을 주면서 화생토로 우리가 무엇인가 입맛을 땡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음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상생의 개념이 쉽게 연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상극을 좀 얘기하고 가면 자, 여러분이 음식을 하다가 너무 달아. 설탕이나 뭐 물엿이나 올리가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너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넣다 보면 이것은 토의 기운, 비위의 기운이 너무 좀 이렇게 상승이 돼서요. 역겨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잘 먹었었는데 갑자기 단맛이 뭔가 이렇게 욱하면서 비유가 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 약간 짠맛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짠맛을 이용을 하면 바로 수의 기운이죠. 그래서 수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여기서 이제 제가 상극에다가 플러스 상외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상극은 어떻게 죠? 토극 수가 돼요. 그러면 짜면 단맛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짠맛은 단맛을 집어넣어 짠맛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상외라고 표현을 한다면 짠맛은 이 단맛을 거꾸로 제압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계속 상생과 상극을 얘기했지만 상외라고 하는 것, 역공격을 하는 것 또한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우리 그 현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매운 불당면이 잘 팔리고 매운 순대를 찾고 매운 닭발을 찾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간의 기운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무엇이 땡기느냐? 매운맛이 땡겨요. 그럼 간의 기운이 상승된다? 누가 올라가서 이걸 꺾어줘야 돼요? 바로 금목이라고 해서 금의 기운. 그래서 쇠붙이, 칼은 나무를 자른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금목이라고 표현하고 금의 기운이 매운맛이었죠. 그래서 매운맛을 보충해 주면서 이 목의 기운이 이렇게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그것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특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맛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아 이래서 음식을 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몸에 무엇이 땡긴다 아 이거는 내가 먹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상생과 상극의 조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행을 분류하는데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요. 몸에서는 5장 5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 중에 목의 기운
자, 빨리 대답하세요. 담이요. 그 다음에 화의 장부, 그쵸? 심장과 소장. 토는 자, 눈 감고도 이제 나와야 돼요. 비장과 위장. 그 다음에 금은 폐와 대장. 수는 신장과 방광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하면 화에 심포와 삼초가 들어가는데 뭐 나중에 이제 또 들어갈게요. 일단 여러분이 오장 오부에 대한 거 이제 다 저는 아시리라고 믿고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얼굴에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자, 구멍이란 감각기관이라고는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고 코라는 구멍이 있고 입이라는 구멍, 귀라는 구멍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5개로 개규한다. 구멍으로 나간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관이라고 표현한다면 눈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눈에는 눈동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막 이렇게 그 안을 다 살펴보면 우리 뒤에 간에 가서 얘기하지만 눈에는 또 모카토금수가 있다라는 또 세부적인 공부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눈이 어때요? 충혈되죠. 그래서 눈이 누리끼리 해주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약간 적색과 뭐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맑은 눈 아주 하얀색의 맑은 눈을 갖는 것은 건강의 척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은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혀는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혈이 잘 돌면 내 몸이 따뜻하다. 그것이 조금 더 도가 지나지면 혀에서 특징은 혀가 너무 빨갛거나 아니면 혀가 너무 하얗거나 또는 미래라고 해서 혓바늘이 돋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라든지 혀의 설태가 하얗게 낀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을 보면서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체크해 주는데 특히나 혓바늘이 많이 돋았을 때는 심장의 문제를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의 장부에 해당하는 비위를 보면 얘네들은 먹는 것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 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토에 해당하는 구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는 여기 이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와 가로지구로 평행하는 것으로는 입술, 입을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의 장부는 코로 나타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폐는 우리 호흡기관의 아주 주된 장부잖아요. 그럼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아주 외부적으로 첫 번째가 누가 있어요? 코가 있죠. 그래서 코는 금의 장부로 분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콩팥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래서 콩과 같고 팥과 같다 이런 모양이 바로 여러분 요추, 3번, 5번 요 정도 이렇게 딱 뒷쯤쯤에 있는 자리인데 2개가 있는 이유는 각각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2개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2개가 있으면 자, 요걸 이렇게 위로 와 보세요. 그러면 복사판, 축소된 신장의 복사판이 귀에 있다. 그래서 귀는 수로 나눠서 얘기한다. 그래서 5개의 구멍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생각을 해주시면 진액이라고 하는 거, 목의 귀가 진액화되는 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눈물로 나타나요. 자,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목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혀에서 화의 기운을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특징적인 것을 보면 자, 혀에서 나오는 뭐 침이라고 하는 건 좀 별개고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먼저 생각하시고 혈액이 많이 돌게 되면 내 몸이 더워진다. 그러면 기화된 형상은 진액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땀구멍으로 땀이 나와서 나의 체온을 조절해준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화에 해당하는 진액은 땀이다 라고 연상을 하시고 토 같은 경우에는 입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침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는데 자, 요거 여기 보시면 토에도 침이 나오고 수에도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수 얘기하면서 다시 정리해드리고 먼저 금을 먼저 얘기할게요. 금은 코가 금의 어떤 구멍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에서 나오는 게 콧물이다. 그래서 폐에 진액이 나오는 것은 누구다? 콧물이다.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잠시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침이 고일 거예요. 근데 침이 고이는 장소가 세 군데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우리가 토해장부에 해당하는 침은 여기 귀밑샘에서 나오는 침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수에서 나오는 침은 실은 수는 정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오액 중에 진액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침을 얘기해요. 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혀 밑에. 혀 밑샘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 턱 밑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턱 밑샘, 여기 설화샘.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모아져서 나오는 섬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렇게 턱 밑과 혀 밑 요 라인에서 나오는 침을 수의 진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근데 해부학적인 그림을 갖고 설명드린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 침이 나오는 구석도 바로 토의 경우와 수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근육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의 기운에 문제가 있으면 근육이 많이 단단하고 경직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서 요즘 운동량도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예전보다는 아이들이 등이 많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특히 이쪽에 막 근육이 탕탕하게 뭉쳐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거,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영향을 받는다. 간담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관이에요. 보통 우리가 혈관은 혈액이 흘러가는 파이프다라는 인지하시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쌀과 같은 보이지 않는 파이프를 맥이다라고 하셔서 우리 혈맥 뭐죠? 우리가 진맥을 본다라고 하는 게 심장의 흐름과 연관이 돼서 화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운을 받는 것이 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의 경우에는 먹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비장, 위장. 얘네들이 잘 흡수해서 소화를 시켜주면 날씬해요. 근데 얘가 잘 흡수를 못하고 정체가 되면 살이 찌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 우리 몸에 살이 찌고 빠지는 그런 거와 연관을 토해장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해장부는 피부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피모라고 하는 것은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모는 우리 그 살에 보면 솜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금의 영향을 받는다. 폐와 대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뼈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노화의 징후다라고 하는 것이 정이 점점 하얀 곡선을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리로 얘기하면 목의 기운은 아주 병이 오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할 때는 다 그냥 괜찮은데 목에 병이 온다라고 하면 화를 많이 내, 성질을 많이 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면 저 사람은 간담의 기운이 좀 이렇게 상승돼 있구나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웃는 소리가 과한 거. 별것도 아닌데 깔깔깔하고 막 많이 웃는다. 심하게는 실성한 사람처럼 많이 막 웃으면서 막 얘기가 막 혼자 있어도 술술술술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화의 기운에 문제가 있다. 화의 장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위장부 같은 경우가 기운의 문제성이 없을 때 그냥 아주 정말 좋은 근데 심하면 뭐랄까 기분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막 싫다 하지는 않는데 보통 토의 기운에 병이 오는 소리 중에서는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치로 얘기한다면 옥구술의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그래서 토의 장부가 튼실튼실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의 장부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폐기운이 약한 사람은 호흡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짧아지면서 목이 이렇게 붓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말이 굉장히 이렇게 앵앵앵앵 우는 듯한, 그래서 호흡이 짧아서 조금 힘든 듯한 그런 우는 소리. 그리고 이 수의 소리는 끙끙 앓는 소리, 신음소리. 그래서 잘 때 시름시름 끙끙거리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신장 관광의 기운에 저하 뭐 이렇게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개의 정을 얘기한다면 아까 화내는 소리 뭐였어? 노한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은 웃는 소리죠. 웃을 때는 기뻐서 웃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의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하면 귀 위에 침범을 해요. 그래서 생각도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금에 해당하는 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슬픔이 너무 과하면 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업이 막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망하고 막 이러면 심한 경우에는 폐에 문제가 오면서 뭐 각혈을 하거나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현상들을 보는 게 슬픔은 폐대장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장의 기운, 수의 기운은 공포, 놀라움. 그래서 수의 기운이 떨어지면 무서움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놀이기구를 많이 타는 거는 젊은 층에 해당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정이 하얀 곡선을 가니까 놀이기구 타는 게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분류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목화토금수는 아셨고, 각각의 오장육부는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각인을 하신다면, 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구멍, 눈에, 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는 어디에? 입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 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문제성을 진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진액으로는 눈물이요, 화는 땀이고, 토는 침이고, 폐는 뭐다? 콧물이다. 그래서 감기 기운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은 또한 침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이 혀밑샘, 턱밑샘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지만 바로 여기 해당하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각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시면 다음 내용이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